네, 안녕하세요. 건단탑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가득이 아빠 이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데디의 하윤이 아빠 김덕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. 간혹 가다가 응급실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설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가 탈수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액 치료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? 라고 응급실에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꽤 되세요. 탈수가 왜 일어날까요? 아무래도 아이들은 대사량 자체가 많고요. 체표 면적이 성인보다는 크죠. 열이 나거나 설사, 구토를 했을 때 실제로 성인들보다 탈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. 애들은 부모님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거든요. 또 그 다음에 몸의 구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물로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금방 탈수가 올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.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탈수가 됐어요 하고 응급실에 오는데 실제로 아이가 정말로 탈수라고 판단했던 경우가 많은가요? 탈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탈수를 어떻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누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탈수는 경증, 중증도, 증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. 정확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체중의 3%에서 5%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한 탈수구나. 그 다음에 6%에서 9%까지 체중 감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중등도의 탈수, 10%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정말 중증 탈수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응급실에 제일 먼저 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간호 선생님이 있어요. 그러면서 동시에 몸무게를 잽니다. 네. 그러면 평소에 알고 있던 몸무게랑 응급실에 왔을 때 몸무게 차이가 조금 나겠죠. 네. 예를 들어서 입을 벌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입 점막이 좀 말라있는 게 눈에 보인다 싶으면 이건 중등도 탈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맞아요. 저는 그래서 네.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술 많이 먹고 난 다음날 네, 혀 막 타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혀를 보면 혀가 말라있어요. 애들도 그래서 메롱해보라고 한다든지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서 혀가 좀 말라있으면 중등도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는 막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올 정도의 탈수다 하면 이것도 그레이드를 나눴을 때 중등도 탈수서부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또 하나 저는 애기들 소변량 줄었는지를 기저귀 사용 횟수를 물어봐요. 그런데 이런 것도 약간의 주관적인 판단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, 흔히 얘기해서 우리 카필러리 타임, 모사혈관의 충혈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손가락을 보시면요 빨갛게 보이거든요, 손톱에. 근데 이거를 이눌렀다가 탁 놓으면 바로 빨갛게 보여요. 그럼 이건 정상이거든요. 하지만 눌렀는데 선분홍색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초 정도 걸린다? 그러면 이거 중증도 탈수구나. 또 눌렀는데 3초 이상 걸린다? 우리 아이가 정말로 좀 탈수가 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경증 탈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액을 줄 필요는 없고요. 수액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실제로 수액 치료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제일 처음에 애기들한테 혈관을 이용해서 수액을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.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탈수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. 동증 탈수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아이한테 충분한 보리차 같은 거를, 음료 같은 것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.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라면 적극적으로 모유 수유를 충분하게 해서 아이의 탈수를 막아주는 것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. 그런 거 주면 안 돼요? 개 어쩌고 그거. 그것도 좋긴 한데 이게 인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.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, 이온 음료 그닥 추천하진 않죠?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하윤이 아빠는 네. 하윤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, 정맥 주사 같은 거 많이 주시나요? 저는 한 번도 안 줬어요. 이 돌 전에는 사실은 열이 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.
돌 이후에 몇 번 열이 나고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. 근데 차마 혈관을 이용해서 피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걱정돼서 못하겠었고 네. 필요한 검사들을 하는데 소변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 넣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하고 나서 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요. 이게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그리고 수액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혈관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노련한 간호사나 혈관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. 실제로 이렇게 탈수에 분명히 중증도 탈수에는 수액 치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액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단점들이 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 정맥 주사를 놓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한 상황이 되거든요. 저 역시도 가드기한테 수액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.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또 있나요? 또 하나의 이렇게 찾아보니까 논문에 따르면 10사람의 정맥 주사를 놓는 경우를 케이스를 봤을 때 약 8명 네. 은 정상적이지만 20%에서는 잘못된 정맥 주사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부작용으로 어떤 조직의 부종이라든가 또는 체액이 과다하게 감으로써 부종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 저널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, 필요하지 않다의 판단은 응급실에 오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수액 주사를 줬을 때 이익과 수액 주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의 어떤 이득과 손해의 어떤 관계를 잘 고려해서 필요하면 주는 거지 반드시 설사를 조금 했다고 한두 번 했다고 구토를 한두 번 했다고 반드시 수액 주사를 맞지 않은 건 아니죠. 네.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더. 네. 엄마의 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그때는 데리고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응급실에 오시면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수액에 대해서 고민해봤던 닥터 네디, 하율이 아빠, 가득이 아빠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